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필요비인데 필요비 한 10만 원 들어갔다고 치고 그다음 요게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간 돈이 1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때 요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으니까 요 을은 당연히 걔를 가백에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을이 걔를 가지고 있을 때 필요비를 드리고 유익비를 드렸죠. 그러면 요 을은 가백에 요 20만 원을 각각 나에게 돌려줘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게 203조인데요. 203조 1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필요비 밑줄하시고 그다음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에다가 써볼까요? 거기다가 현상 유지라고 써봐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바로 뭐다? 이게 필요비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에 2항을 합시다. 점유자가 점유를 계량하기 위하여 계량 동그라미 하시고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계량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가 객관적 가치 증가 객관적 가치 증가 그렇게 간단하게 키워드를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바로 뭐다? 유익비. 자,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뭐한 경우에 한하여 현존 한 경우에 한하여 누구의 선택에 조차 회복자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런 말인 거예요.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가백에 걔를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요 을이 걔를 가지고 있을 때 필요비를 드렸다 또는 유익비를 드렸다면 각각 회복자 소유자에게 비용을 상환해 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을이 만약에 선의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라면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걔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상 유지하는데 가치 증가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걔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면 가백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을이 악의 점유자인 거예요. 악의 점유자.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거 알고도 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용 드린 거예요. 그럼 이러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의 점유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첫 스타트를 볼까요? 203조 1항 보시면 선의의 점유자가 그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점유자가 그냥 점유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의의 점유자가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2항도 봐봐요. 점유자가 점유를 계량하기 위하여 거기도 선의의 점유자가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점유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점유자 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 불문하고 각각 점유물에 필요비를 드렸다 유익비를 드렸다면 각각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그럼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즉시 그럼 골로 가는 거예요. 바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럼 조문을 안 읽는다는 뜻이에요. 203조 1항 봐봐요. 자, 점유자가 점유를 뭐 할 때 반환 즉시 이렇게 안 되죠. 반환할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도 똑같아요. 유익비도 각각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할 때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자, 아까 자, 점유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목적물에 필요비를 드렸다 유익비를 드렸다면 각각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자의 경우에 보호 내용이 네 번째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점유하고 있으면 첫 번째 어떻게 보호해 준다 그랬죠? 잘 외우고 있어요?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존이익 한눈에서 반환하면 된다. 네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올까요? 점 3번에 와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 찾았죠? 그럼 얘는 옆에다 씁시다. 점유 보호 청구권 땡땡 하시고 얘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쓸까요? 점유권에 기한 근거한 기초한 이런 뜻이에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줄여서 말할 때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점유권에 대한 뭐가 생겼을 때 침해 또는 침해에 뭐가 생겼을 때 염려가 생겼을 때 세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인데 조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204조, 204조 1항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침탈 동그라미 할까요? 침탈.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그럼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및 동그라미 하시고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및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청구도 할 수 있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예 숫자를 외워버릴까요? 3항 보시면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숫자 외웁시다.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요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만 권리가 존속하고 1년이 지나면 두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이런 걸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권리의 존속 기간을 뭐라고 한다? 내자. 제척기간. 제척기간. 그리고 205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205조 1항 점유자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점유가 뭘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및 동그라미 합시다. 및 그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방해 받고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또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2항에 갈까요?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외우게 되겠네요. 또 몇 년 내에 1년 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1년 내에 행사를 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속하고 1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얘도 똑같이 무슨 기간이 될까요? 제척기간. 제척기간. 그리고 206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206조. 자, 먼저 1항 같이 읽겠습니다. 점유자가 찾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뭐 그런 걸 고르는 거 보니까 좀 염려스럽네요. 뭘 골라야 돼? 염려. 일단 염려라는 단어가 눈에 제일 먼저 띄어야 됩니다. 방해받을 뭐가 있을 때? 염려. 염려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방해, 예방. 그다음 및 이렇게 안 돼 있죠. 또는. 그리고 그 뒤에를 잘 보세요. 또는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올까요? 이렇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걸 줄여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줄여서 말할 때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줄여서 말할 때 점유 보호 청구권. 자, 먼저 침탈을 당했어요. 대표적으로 침탈. 이 사람 자전거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자전거를 세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세배 가지고 갔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및 그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청구도 할 수 있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거 몇 년 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1년. 그다음 두 번째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방해. 그러면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방해를 제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고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및 그랬으니까 역시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요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 내에 해야 돼요. 1년. 그다음에 방해받을 뭐가 있다. 염려가 있어요. 이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인 겁니다. 또는이라 그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그러니까 방해 예방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하든가 둘 중 하나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점유를 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유하고 있으면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배운 걸로 그냥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울까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순서가 침탈,
방해, 염려 이렇게 돼 있고 및 또는이에요. 침탈, 방해, 염려 이렇게 돼 있고 및 또는. 그럼 시험에 방해받을, 여기 시험 문제죠.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 자,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또는이 돼. 또는. 자, 그러면 점유하고 있으면 5가지 내용이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거 돼서 5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뭐죠? 내가 몰라서 계산하는 거죠, 이거. 점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이제 5가지 내용으로 하나 더 늘었잖아요. 첫 번째,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익 한눈에서 반환하면 된다. 네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력구제가 있죠. 자력구제 찾으세요. 자력구제 209조인데요. 1항 제가 읽겠습니다.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방위 동그라미 하시고, 1항은 자력 방위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1항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자는 다시 읽어보세요. 그럼 1항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또는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은 그런 걸 고르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절대 고르지 않아요. 제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죠. 네? 자력?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절대 고르지 않아요. 네, 하는 중요해요. 하는. 그게 중요하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이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 하는 이 포인트. 하는. 그럼 이때 이게 뭐냐면 그 침탈 행위가 진행 중일 때 하는 게 자력 방위권이라는 겁니다. 침탈 행위가 진행 중일 때, 방해하는 행위일 때, 침탈 행위가 진행 중일 때 어떤 걸 행사한다? 자력 방위권. 2항 갑시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끊고. 탈환 동그라미 합시다. 이게 자력 탈환권이에요.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탈환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니까 2항은 자력 탈환권이에요. 1항은 뭐고? 자력 방위권. 2항은 자력 탈환권입니다. 그러면 그 2항에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2항. 이게 이 지문이 출제되었을 때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제가 힌트 드렸죠. 이 지문이 출제되었을 때는 이걸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되었을. 그 1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항은 침탈 행위가 진행 중일 때 하는 거고, 그다음 2항은 침탈 행위가 완료됐을 때, 하는 게 자력 탈환권이라는 겁니다. 조금 구별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해보면 돼요. 지금 이제 배운 내용이 뭐냐면 자력구제라는 겁니다. 자력구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물건을 누가 셉에서 달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판해야 되죠. 원래는 그 개인이 권리 침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서 법원에 재판을 받고 판결을 얻고 난 다음에 반환 청구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여유가 없을 때 인정해 주는 게 자력구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지금 개 가지고 갑시다. 개. 자전거? 개로 할까요? 자전거로 할까요? 자전거로 할까요? 자, 그러면 자전거 점유자.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갑의 자전거를 세비려고 하고 있어요. 세비려고 하고 있다. 그럼 이때 어떤 권리 행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자전거를 세벼서 달아나고 있어요. 세벼서 달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세빈 후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갑은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되느냐? 이거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비려고 하고 있어요. 훔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요 자력구제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력 방위권,
하나는 자력 탈환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세비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훔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침탈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소리죠. 침탈 행위가 진행 중이니까 어떤 걸 내행사해야 될까요? 자력 방위권. 자력 방위권. 안 뺏기려고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력 방위권. 그다음에 셉에서 달아나고 있다. 일단 셉에서니까 침탈 행위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셉에서니까 침탈 행위 끝난 거죠. 셉에서니까 침탈 행위는 완료가 됐어요. 침탈 행위가 완료가 됐는데 달아나고 있는 상태니까 침탈한 사람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됐다, 안 됐다? 지금 훔쳐서 달아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셉에서니까 침탈 행위는 끝났죠. 침탈 행위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 달아나고 있는 상태니까 훔친 사람의 점유가 아직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침탈 행위는 완료가 됐는데 침탈자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자력 방위를 해야 돼요, 자력 탈환해야 돼요. 자력 탈환권. 이때는 뒤쫓아가서 확 뺏어가 줘야 되죠. 이때는 어떤 걸 내행사해야 된다? 자력 탈환권. 그다음에 세빈 후 3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력 방위권 행사해야 돼요, 자력 탈환권 행사해야 돼요. 셉에서 3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자력 방위해야 돼요, 자력 탈환해야 돼요. 탈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는 무슨 청구를 해야 돼요? 반환 청구.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은 침탈행위 끝난 거 맞죠? 근데 달아나고 있는 상태니까 침탈한 사람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셉인 후 3개월이 지났어요. 아까 훔친 사람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셉이긴 했지만 3개월 지났으니까 훔친 사람에게도 새로운 점유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때는 자력 탈환권 행사하면 안 되고 무슨 청구를 해야 돼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점유 침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점유 침탈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 반환 청구 몇 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1년. 그러니까 아직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빈 후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뭐 가지고 하면 될까요? 소유권 가지고 하면 돼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면 돼요. 자, 이게 쎄쎄쎄 사건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